네, 제가 사실 한 지난 2달간 굉장히 많은 전화와 페북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피해자들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어린 시절에 학습지 선생님이 자기한테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성추행이었구나.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등하굣길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혹은 또 사적으로도 자기 경험을 나누고 있을까요? 사실 저에게 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 미투 운동은 헐리우드발 아류가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왜 지금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사실 오늘은 미투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미투와 관련된 사안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강남역의 한 빌딩에서 여성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전까지 여성이 모르는 남성한테 살인의 피해를 당하면 묻지마 폭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났습니까? SNS를 통해서 이것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인이다. 그리고 강남역 10번 출구 국화권 한 송이 쪽지 한 장 들고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혹은 남성 시민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나와서 쪽지를 붙입니다. 난 우연히 살아남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나 대신 죽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결심의 언어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서 성폭력 필리버스터를 하죠. 그때도 언론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여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살인당한 게 아닌데 왜 성폭력 필리버스터가 옆에서 일어나냐. 여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일상 속에서 늘 느꼈던 불안과 공포. 밤늦게 집에 갈 때 누가 쫓아오지 않나 뒤를 한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중학생 남학생이 뛰어들어와도 뛰어나가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막 열심히 누르잖아요, 버튼을. 내가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어떤 직위에 있든 상관없이 왜 나는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웠을까? 이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느껴야 되는 이 차별 구조 속에서 각인된 공포 같은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샵 붙여서 문단내 성폭력, 영화계 성폭력, 사진계 성폭력, 사실 미투 운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서지영 검사의 자기 경험의 고발, 폭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아까 언론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게 특정한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냐, 혹은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남성의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면 성추문, 성비위,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 이렇게 쓰잖아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특정 개인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라면 이거는 나같이 착하고 평범한 남자하고는 거리가 멀죠.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남자만 하나 처단하면 됩니다. 종신형을 살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거의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가해자는 다 어디 간 거야? 결국은 이제 구조의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는 아주 안전한 전략이죠. 혹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 같기도 해요. 여성들이 모두 피해자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해자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쪽에서 묻습니다. 그 개인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조직의 권력형 성폭력이다. 심지어는 갑질 성폭력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유명 배우도 아니고, 유명 작가도 아니고, 이제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뭐 연극 연출가도 아니고, 뭐 언론인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그런 가해 행위와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사실 공분하기 쉽습니다. 권력자가 여성에게, 특히 나약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 공분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죠. 그렇지만 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여성들이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간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권력형 성폭력은 가장 핵심적인 게 성별 권력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또 남성들이 질문합니다. 성별 간에 무슨 권력관계가 있단 말이냐? 성별 간에 어떤 위계적 관계가 있나? 우리 사회는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역차별이다. 여자친구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슨 생일날만 되면 뭐 선물해 주느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차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 속에 있는지 좀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별 임금 격차는 잘 아시죠? 네. 거의 36에서 37. 그러니까 남자가 10,000원을 벌 때 여자는 얼마 번다고요? 예, 6,700원, 6,500원, 뭐 6,600원 이렇게 봅니다. OECD에서 뭐 압도적 꼴찌입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 평균 임금 수준과 시간배 임금 수준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네, 남성에 비해서. 자,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 참여율을 또 얘기하는데요. 한창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될 때 경제학자들도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율이 높아지니까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은? 네, 집에 있어야 됩니다. 가방끈 긴 여자들이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출산 지도도 그려주시고. 네.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높아졌나? 저 어릴 때 이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충격적인 경험은 M자형 곡선은 저개발 국가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곡선이다. 왜냐하면 임신 출산을 통해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 U자형 곡선은 성진국형이다. 이게 시험 쳤죠? 네. 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M자형이 전혀 U자형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옮겨갔습니다.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30대로. 경제 참여도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 경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도 비정규직에 시달리죠. 이코노미스트에서 항상 이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는 이렇게 나와요. 네, 매년 우리나라가 넘버원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죠. 여성들은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수평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지만 올라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역차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원인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남성성의 문제하고도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전형적인 남성성 혹은 우리 사회 바람직한 남성성을 했을 때 결국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힘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남성성 고정관념에서 자라난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조적 존재, 수동적 존재, 심지어 성적 대상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도구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당연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정을 나누는 존재고요. 서로 돌보고 의존합니다. 근데 감정을 나누지 못하게 하죠. 사내 자식이 말이야.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하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다 가서 안아주죠. 아이고 우리 예쁜 공주님 울지 마.
근데 남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사내 자식이 어디 뭐 툴툴 털고 있거나 그러죠. 심지어 맞고 오면 나가서 때리고 와야지 어디 맞고 오냐.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고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인간으로 키워져요. 남자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60대 남성 혼자 사는 사람들 고독사가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회 여성 노인 빈곤율이 45%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이. 근데 여성 노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건강하게 자기 몸을 돌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정된 남성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성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자신의 성적 폭력을 폭로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방탕한 여자, 몸버린 여자, 심지어 미친 여자로 취급받아서 사라져갔죠. 예. 그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은 꾸준히 여성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들의 인권을 같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진보 여성 운동 안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미 1983년에 한국 여성의 전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폭력 추방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어난 이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죠. 자, 이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은 운동의 역사나 법과 제도가 개정되는 역사 안에 아주 변곡점을 이루는 혹은 기폭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1년에 일어난 김부남 사건입니다. 김부남 사건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어린 시절에 9살 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30살 가까이 된 시점에 그 가해자를 찾아서 살해합니다. 50대 남자를 죽였어요. 근데 금품을 탈취한 흔적도 없고 어떤 개인적 관계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성폭력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형법에 정조에 관한 죄가 있었죠. 정조를 잃은 여자는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법에도 6개월 신고죄, 사건이 발생하지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처단한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러 여성 단체들이 결합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3년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94년에 제정이 되죠. 자, 이 가운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김학순 할머니의 미투 운동이죠. 50년이 넘도록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여성의 입을 봉쇄했던 그 성노예 피해를 할머니께서 당당히 언론 앞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분이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서지영 검사처럼 프레스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 여성들을 일깨웠죠. 사실 이 운동이 중요한 거는 일본이 저지른 문제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인권 문제로 각인되지 않았었어요. 취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국제인권규약에도 성폭력이 인권 문제라고 이해되지 않았을 시기예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폭력은 결국은 보편적 인권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국제인권규약을 다시 쓰고 전 세계 시민들을 각성시킨 굉장히 중요한 미투 운동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미투 운동이 단순히 성폭력 고발 운동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사회 개혁 운동, 시민혁명,
진정한 촛불 정신의 완성, 혹은 제2의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페미니스트 단체 혹은 여성학을 공부한 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선 운동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심지어 무의식 속에 꾹꾹 눌렀던 이야기, 차마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뭔지 몰라서,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혹은 말했을 때 자기가 꽃뱀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특정 가해자 한두 명 처단하라는 운동이 아니죠. 그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데 왜 여성 인권을 얘기하면 갑자기 진영 논리를 얘기하는가? 그래서 다시 여성의 문제로 돌리는 펜스롤을 얘기하는가? 펜스롤은 사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있었죠. 아까 여성 경제 참여율 보셨잖아요. 그게 펜스롤 아닙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오랫동안 있었죠.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했던 역사, 여성을 사람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여겼던 역사, 거기서 여성들은 여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소수자, 약자의 문제라고 인지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할 때 여성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혜택은 다른 소수자, 약자에게도 갑니다. 물론 남성들도 혜택을 봅니다. 자, 이제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군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성평등 얘기할 때 남성들이 여성도 군대 가라 이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도 군대 가라 할 게 아니라 보다 인권적인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해 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노예가 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시달리고 노동 착취해서 자기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앞날도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 탓을 할 게 아니라 거대 자본에 맞서 투쟁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손잡고 갈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인권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세대에는 그 꿈을 못 이루더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꿈을 꾸면서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